반갑습니다. 김종곤입니다. 자, 오늘은 교원임용시험 2007년도에 기출로 나왔었던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다시 나올 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자가 실제로 조금 많습니다. 가능하면 한 15분에서 20분, 한 20분 정도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딱 집중을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자료가 이제 가라고 하는 자료로 주어졌는데요. 우리는 일단 한자에 한번 집중하는 걸로 하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을 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임자년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육식합자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해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행시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서쪽으로 갈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이 재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때 있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건데 크게 요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 그냥 임자년에 서행할 때 뭐뭐가 있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사실을 한번 보면 되겠죠. 무엇이 있었는지. 자, 그러면 뒤에 보시겠습니다. 자, 상, 청. 요거는 이제 위로 청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임금에게 뭔가를 청한다라고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입원, 그 다음에 칭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역시 이거는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는 조금 어렵고요. 우리에게 어떤 개념이 필요합니다. 즉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 하면 연호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떠올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호라고 하는 것은 역시 뭐 중국의 황제들에게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연호를 써서 어느 때 몇 년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것, 그걸 이제 떠올려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연호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위가 높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보통은 칭제, 건원 해가지고 항제라 칭하면서 새롭게 연호를 만든다 이런 얘기들 하죠. 그때 쓰는 게 이제 칭제, 특히 건, 원 이게 이제 연호를 세운다는 건데요. 이 네 글자 입원, 칭호 이 네 글자 자체가 연호를 세운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을 세우고 호라고 칭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너무 이상한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연호를 세운다. 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자년의 서행시에 연호를 세울 것을 청하였다. 임금에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요 글자가 이제 중국의 간제차로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글자가 변한 거냐 하면 덮을 개자입니다. 덮을 개자. 요렇게 해서 개. 자, 요게 이제 덮을 개자인데요. 제가 이 덮을 개자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여기서 다시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라고 도금을 하면은 덮다, 뭔가를 덮어버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금을 합으로 하게 되면은 어찌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문장을 보시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따지듯이 어찌 뭐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뭐 이런 의미로 한번 볼지는 내용을 보시면서 문장 속에서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자가 중국식의 간제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덮을 개자를 한번 써봤는데요. 일단 뒤에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욕, 뭐뭐 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칠격자의 노할로자입니다. 이거는 뭐 크게 노하는 걸 의미하겠죠. 경노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대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큰 나라 금, 뭐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중국에 있는 큰 나라들을 보통 이렇게 앞에 대자를 붙이기도 하고 또 중국의 왕조들이 스스로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특히 이제 원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원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나라를 지칭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여기에서 뭔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생략이 되어 있고 그러면 경로하게끔 한다, 욕. 자, 이렇게 보면 이걸 덮는다라고 하고 해석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어찌 대금을 환하게 하려고 하는가?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앞에 해석했던 걸 간단히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죠. 칭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연호를 세운다, 건언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금나라를 경로, 환하게 한다. 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대금을 환하게 해서 생사, 일을 일으킨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간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는 뭐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낯설 수가 있는데요. 이 승자는 뭐 타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승차장, 승강장 뭐 이렇게 할 때 승자고요. 그 다음에 이는 사이 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를 탄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는 예전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썼느냐 하면 틈을 불리다 이런 의미로 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을 일으키고 뭔가 틈을 벌이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직역이 될 건데, 사실은 뒤에 있는 땡땡땡땡 다음에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제외하고 기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뭔가 연호를 사용을 해서 금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 사이에 틈을 벌여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내용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생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약간 문장이 매끄럽게 해석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승간이라고 하는 것은 틈을 벌인다. 자, 그렇게 이제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것은 아니다. 인신, 신하들의 뜻이 아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워가면서 깔끔하게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임자년의 서행시에 자, 있었는데요. 뭐가 있었다? 이번 칭호, 연호를 사용할 것을 임금에게 청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뭔가 이제 줄임말이 있었고요. 어찌 대금을 경록해 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이를 버려서 네, 틈을 타. 땡땡땡땡. 제가 아까 이 틈을 타서 다음에 줄임말은 뭔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 반역을 꾀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신하들의 뜻이 아니다. 그럼 결국 이 가글이라고 하는 것은 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그렇죠. 이 문장 속에서는 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느낌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2번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요거는 아까 위에서 봤었던, 네, 입원, 칭호랑 같은 의미로 보면 되니까, 자, 연호를 세우는 것을 청하는 것, 이렇게 되겠네요. 2번 지청. 자, 본래, 호, 요거는 어조사니까 좀 이따 하면 되겠고요. 네, 존주지성이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거는 임금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존주, 임금을 높인다. 이런 의미가 될 거고, 그러면 임금을 높이는 것에 정성,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자, 연호를 세울 것을 청한 것은 본래 임금을 높이기 위한 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본조, 우리의 네, 왕조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우리의 본래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의 왕조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게 되는데요. 자, 뒤에 문장을 또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도 이제 있다가 있고요. 자, 태조가 보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없고, 광종, 그렇죠. 이거는 고려시대 왕들이네요. 그죠? 그리고 고사, 옛일이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뭔가 고사라고 그냥 해버려도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태조와 광종의 고사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 문장을 한꺼번에 네, 그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사라고 하는 것은 네, 뭔가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뭔가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조금 처음 보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겨이 계란할 때 네, 이 계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상고하다,
조사하다, 뭐 이렇게 한번 참조하다, 뭐 이런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개, 기, 왕, 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직역을 하자면 편지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 편지라기보다는 문서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뭔가 갔다 오다 아니면 가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런 갔다 오다 가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나간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지나간 첩이기 때문에 옛날 문서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왕첩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의미가 비슷하냐 하면 고사하고 비슷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본다면요. 우리나라 본조를 한번 살펴보면 태조와 광종의 고사 때 기록에 뭐가 있다? 네, 그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왕첩. 자, 너무 제가 한꺼번에 나아간 해석을 했는데요. 자, 한번 다시 끊어볼까요? 자, 이번 지청 연호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높이는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본조에 이미 있다. 어떻게 있느냐? 태조와 광종의 고사가 있는데 그것을 상고해보면 옛날 기록에 있다는 거죠. 자, 문장이 이해되나요? 그래서 태조와 광종 때 기록을 살펴보면 문장상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연호를 사용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태조 왕건 때는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또 알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식의 문장들을 떠올려 보신다면 요거는 이제 약간의 해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걸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보시죠. 비록 숫자.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굳이 안 해도 저는 상관없다는 생각이고요. 자, 신라가 나오고요. 그리고 발해가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득위, 얻어서 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문장상으로는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신라나 발해에서도 뭘 사용했다는 겁니까? 연호를 사용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뭔가 문장이 이제 조금 편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뒤에를 보시면 이거는 어찌라는 글자고요. 도금은 네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찌 나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의미는 어찌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니까 도금 자체 역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어찌 성세에 뒤에 하가 또 있네요. 그러면 어찌 성세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돌이킬 반자죠. 보통 이 돌이킬 반자는 반역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도리어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장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참남되다 그런 뜻이고요. 행이니까 참남된 행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남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요 뭔가 지저분한 형광색을 치워가면서 한번 해석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먼저요.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해석이 되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연호를 세울 것을 청하는 것은 임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정성은 제가 해석을 안 해버렸습니다. 임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조, 우리나라에 이미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태조와 광종의 기록들에 그것이 있는 바,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왕첩, 옛날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태조와 광종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미 연호를 사용한 것이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와 발해도 득위,
그래서 이것을 약간 어역을 해주면 되는데요. 신라와 발해도 그것을 얻어서 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신라와 발해도 연호를 사용했다. 그런데 어찌 지금과 같이 성세인 때에, 자, 이것도 뭔가 문장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지금과 같은 성세에 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어찌 도리어 참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때에는 충분히 연호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태조 왕건 때도 천수라고 썼고, 광종 때도 광덕, 준풍 이런 연호를 썼고요. 신라 때도 버풍왕 때는 건원 이런 연호를 썼고, 그 다음 발해도 무왕, 문왕 때, 인안, 대흥 이런 연호를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고려시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세인데 연호를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쓰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한번 보면 결국은 이 가와 나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죠. 자, 가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제일 끝에 문장 비인신의라, 연호를 쓰는 것은 신하로 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나는 지금과 같은 성세에 연호를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쓰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대립된 얘기를 하고 있음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치우칠 편이라고 하는 글자가 첫 번째 보이는데요. 그래서 편방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편방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변방은 뒤에 있는 소국과 합쳐졌어요. 결국은 중국 중심의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고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방의 소국인 신은 천자의 나라, 이 방은 나라로 보시면 되죠. 자, 천자의 나라에 속해 있다. 자, 요게 이제 직역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국편의에서 해석하는 걸 보면 우리 이 소국의 신하가 천자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냥 속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뒤에 이제는 한자 조금 편하네요. 단단할 고자가 있고, 그 다음 불가하다,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써이자가 있으니까 뒤에 걸 보면 되겠네요. 자, 사, 명, 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쭉 읽어온 바에 따르면 이는 그냥 해로 보기보다는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연호를 쓰지 말자가 가였고 연호를 쓰자라고 하는 게 나였기 때문에 이것은 연호를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사로이 연호를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자가 붙음으로 해서 확실히 안 된다,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문장을 보시면 약인데요. 자, 요것도 이제 만약 할 때 약으로 쓰이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어떤 한자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병렬적으로 뭔가를 나열할 때 또는 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만약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신라가요, 써이자가 있으니까 끊어버리고 일의, 뜻의 자니까 한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섬길 사자, 일사자, 중국. 그럼 뒤에 중국이 나오니까 이거는 섬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신라가 한 뜻으로 중국을 섬긴다면, 만약에 섬긴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뭔가 뒤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걸 한번 보시면 이자는 이제 필요가 없을 거고요. 버풍이 나온 걸로 봐서 이거는 버풍왕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자칭 연호. 그러면 우리가 버풍왕 때 근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문장이 조금 쉽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죠? 버풍왕이 자칭 스스로 연호를 사용한 것은 혹, 이거는 의혹스럽다, 즉 의심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문장 자체가 만약 한 뜻으로서 중국을 섬겼다면 뒤에 문장에 뭔가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포풍왕이 그래서 연호를 사용한 것은 진짜 사용한 거 맞나? 아니면 사용했다면 포풍왕 자체가 아니 의심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게 마지막 문장이었는데요. 한번 지워보면서 다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변방소국의 신은 천자의 나라에 속해 있고, 그래서 네, 사사로이 연호를 네, 부르는 것은 불가하다. 절대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신라가 한 뜻으로서 중국을 섬겼다면, 자,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네, 법흥왕이 자칭 연호를 사용한 것은 혹 의심스럽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 내용을 보면 결국은 연호를 쓰자 쓰지 말자, 그렇죠, 연호를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07년도 교원 임용 시험에서 9번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가와 나의 입장하고 B의 입장을 비교를 해서 가나 중에 B의 입장과 같은 것이 어느 것입니까? 라고 기본적으로 묻고 나서 여타의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역시 한자를 약간 해석하는 게 필요했고, 사실 저는 한자를 해석한다기보다는 이 한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2007년도에 출제되었는데요. 충분히 저는 다시 출제될 수 있다라고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날에도 역시 대외적인 관계라든가 통일 문제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고민되고 있고, 따라서 출제할 때 현실을 반영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죠.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이 고려의 대외관계 충분히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나온 문제로서는 고구려의 찬허관이 문제가 이미 나왔고요. 올해는 이 고려의 대외관계 한번 잘 봐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제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 특히 이제 기출이지만 충분히 중요해서 다시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이어질 사료도 이 고려의 대외관계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 번만 더 힘을 내어서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문이었습니다.